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9월입니다.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여유 있는 9월을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LA시에서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퇴거 통보를 받은 세입자 5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퇴거 명령이 가장 많이 내려진 지역은 한인타운 인근인 14지구와 13지구로 6천 건이 넘는 통지서가 발송됐습니다. 캘리포니아 내 유치원과 초중고 공립학교에 성중립 화장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주지사 서명으로 통과됐습니다. 파장이 큽니다. LA시의회는 현행 15개인 의석을 25개까지 늘리고 오는 2032년도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헐리우드 작가 노동조합이 제작사들과 잠정 합의에 도달했지만 배우 노조와 제작사 간의 협상이 아직 남아있어 제작 시스템이 정상화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한국방송 컨텐츠 미주 지역 독점 공급권을 갖고 있는 웨이브 아메리카가 한국 TV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계약 불가를 통보하면서 한국 TV 가입자들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늘 LA 카운티 개솔린 평균 가격은 갤런당 6달러 13.9센트, 오렌지 카운티는 갤런당 6달러 11.1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어제보다 모두 2.3센트씩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면서 각 가정에 검사 키트가 다시 무료로 제공됩니다. 웹사이트를 통해 주문할 수 있고 한 가구당 4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방정부 셧다운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합의는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자 상원이 셧다운을 피하기 위한 임시 예산안 편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미국인 80%가 코로나 팬데믹 이전보다 저축이 줄었거나 이미 저축이 바닥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소비력 위축이 우려됩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 2차 토론회도 독주 중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됩니다. 2차 토론회는 내일 시미밸리 레이건 대통령 도서관에서 열립니다. 2001년에 발생했던 9.11 테러에 투입됐다가 후유증으로 사망한 소방관과 구조대원의 숫자가 테러 당일 현장에서 사망한 대원 수가 같아졌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이 필수적인 국제적 동반관계로 성장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러 밀착을 놓고는 세계 평화를 위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는 11월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정상회의에 미국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초청하지 않겠다는 뜻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절차가 9시간 20여 분 만에 끝났습니다. 이 대표는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영장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편 그동안 이 대표는 검찰의 수사를 정치검찰의 조작수사라고 비난했고 검찰 측은 권력형 토착비리의 전형이라면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번 영장 심사 결과에 따라서 한쪽은 치명타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먼데이 나잇 풋볼에서 LA 램스가 신흥 강호 신시내티에게 16대 19로 역전패당했습니다. 쿼터백 스태포드는 1개 터치다운을 기록했지만 가로채기를 2개나 당했습니다.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노리는 한국 축구대표팀이 내일 오전 4시 30분 키르기스탄과 16강전을 치르게 됩니다. 황선홍 감독은 방심은 금물이라며 선수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국채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 속에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48.5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대체로 맑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81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3년 9월 26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제가 어제 운전을 하고 가면서 7달러대 주유소 가격표를 보고 야 이러다 10달러대가 되면 주유소 저 가격표는 어떻게 해야 되나? 간판을 다 새로 고쳐야 되나? 세 자릿수밖에 안 들어갈 경우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가스비가 너무나 비싸다 보니까 별별 생각을 다 하면서 운전하고 있습니다. 운전할 때는 안전운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개솔린 가격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참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LA 카운티 평균 가격은 오늘 6달러 13.9센트 기록했고 오렌지 카운티의 개솔린 평균 가격은 갤런당 6달러 11.1센트를 기록했습니다. LA 카운티, 오렌지 카운티 똑같이 어제보다 2.3센트가 상승한 가격입니다. 가스버디의 패트릭 드한 분석가는
대다수 주들에서 가스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남가주를 비롯한 애리조나, 네바다주를 중심으로 일부 주들에서 정유소 문제로 가솔린 가격에 과다한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들에서는 이번 주 계속해서 가솔린 가격이 하락하겠지만 다른 정유소들에서 보수 작업을 시작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정유소 이슈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정유소들 이번 주부터 정비 주간에 들어갑니다. 코로나 사태 종료로 세입자 퇴거 유예 조처가 해제되면서 지난달까지 LA시에서 퇴거 통보를 받은 세입자들이 5만 명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효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세입자 강제 퇴거 유예 조처가 종료되면서 퇴거 통보를 받는 LA 시내 세입자들이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25일 LA 컨트롤러 사무실이 공개한 통계를 보면 지난 2월부터 지난 8월 말 사이 LA 시내에서 건물주들이 파일한 퇴거 통보 건수는 49,974건에 달했습니다. 지난 7월까지만 해도 퇴거 통보 건수는 4만 건으로 집계됐는데 불과 한 달 사이에 1만 건이 늘어난 것입니다. 퇴거 통보 건수 중에 96%가 렌트비 미납이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91%가 3데이 이빅션 노티스를 받았습니다. LA 시내 곳곳에서 퇴거 통보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편 번호별로 살펴본 결과 한인타운 미드위셔 지역 두 군데 집코드가 퇴거 통보가 많이 이루어진 핫스팟 탑10에 포함됐습니다. 한인타운 우편 번호 90005 지역이 퇴거 통보 건수 1,545건으로 LA 시내에서 7번째로 퇴거 통보가 많은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타운 90020 지역이 퇴거 통보 건수 1,284건으로 10번째로 많았습니다. 퇴거 통보가 가장 많은 지역은 할리우드 90028 지역으로 3,585건을 기록했습니다. 뒤를 이어서 페어팩스 90036 지역이 2,458건, 우드랜드 힐스 91367 지역이 2,099건, 웨스트레이크 90017 지역이 2,076건, 다운타운 90014 지역이 1,590건으로 퇴거 통보 핫스팟 5위에 포함됐습니다. 퇴거 통보를 받은 세입자 중에 2만여 명은 $3,000 이상 렌트비가 미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000여 명은 $2,000에서 $3,000 사이, 그리고 만여 명은 $1,000에서 $2,000 사이에 미납된 렌트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시는 긴급 세입자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최대 6개월치의 렌트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신청은 웹사이트 housing.lacity.org 혹은 전화 888-379-3150번으로 하면 됩니다. 신청 마감은 10월 2일입니다. LA시는 다음 달 23일에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빠진 생계형 건물주들을 지원하는 온라인 포털 사이트를 오픈합니다. 12개 이하의 렌탈 유닛을 가진 소규모 건물주들이 대상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연방주택국이 저소득층을 위한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 섹션 A 바우처 지원액을 인상해달라는 LA시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새로 인상된 지원액은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섹션 A 바우처는 저소득층, 시니어, 장애인을 위해 정부가 렌트비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으로 건물주는 정부로부터 렌트 지원금을 직접 지급받게 됩니다. 가끔 학교 등 교육 현장에서 동성애를 비롯한 성소수자 관련 교육 문제가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 내 유치원 초중고 공립학교인 K-12 시설에 남녀 구분이 없는 성중립 화장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주회를 통과해서 주지사의 서명까지 받아 파장일고 있습니다. 주정부와 주회 민주당 의원들은 이 법이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 학생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많은 한인들을 포함한 학부모들은 이 같은 조치가 어린 자녀들에게 혼란을 주고 특히 여학생들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불안 조성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케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주회를 통과한 공립학교 성중립 화장실 의무화 법안에 지난 23일 서명했고 따라서 캘리포니아 내 K-12 공립학교들은 2026년까지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성중립적인 화장실을 적어도 1개는 마련해야 합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또 다른 법안에는 학교가 성소수자 학생 문제에 대한 교육 제공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과 성소수자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주 전역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이 같은 법안 제정 배경에는 지난 2021년 치노밸리 통합교육구 이사회가 트랜스젠더 학생들이 자신이 선택한 성별의 화장실과 라커룸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결의안을 추진한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당시 토니 서먼드 주 공교육감이 이 결의안이 불법이라고 경고했고 결국 해당 결의안은 채택되지 못한 바 있습니다. 현재 성소수자 관련 새로운 법안이 나올 때마다 상당수 한인 학부모들의 우려의 목소리는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의회가 공화당의 반대로 내년도 예산안 처리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연방정부 업무가 일시 중단되는 셧다운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만약 현실화될 경우 일단 미국 국가신용도의 타격 불가피합니다. YTN입니다. 미 의회는 이달 말까지 내년 회계년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채 일주일도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의회는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은 정부의 방만 운영을 이유로 예산안 대폭 삭감을 요구하며 버티고 있습니다. We're days away, once again, from a government shutdown, all at the hands of this endless MAGA madness. The only way to avoid a shutdown is very simple, bipartisanship. 공화당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은 현지 시간 26일 대규모 예산 삭감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에서 부결이 예상됩니다. 만약 의회가 이달 말까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미 연방정부의 업무가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셧다운이 발생합니다. 필수 인원을 제외하고 정부 업무와 관련된 노동자 80만 명이 강제로 무급 휴가에 들어가게 됩니다. 미 의회 조사국은 업무 정지가 현실화하면 광범위한 간접 피해가 따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메카시 하원 의장도 셧다운만큼은 막아야 한다며 임시 예산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강경파들의 비협조로 이마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I don't think anybody wins a shutdown. Think for one moment what a shutdown does. Stops paying our troops. How do you have more leverage in that situation? 미 정치권 갈등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은 미국 국가 신용 등급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피치가 미국의 신용 등급을 한 단계 낮춘 데 이어 무디스도 셧다운이 현실화할 경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연방정부의 일시적인 셧다운 우려가 커진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대선의 경합주로 예상되는 미시간에서 새몰이에 나서게 됩니다. 먼저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미시간주에서 자동차 노동자들의 파업 현장을 찾을 예정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로 내일 공화당 대선 후보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는 대신에 미시간주 디트로이트를 방문해서 자동차 노동자를 위한 집회에서 연설하고 블루칼라 노동자들의 표심을 공략할 계획입니다. 현재 두 사람은 각각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선 레이스에서 선두를 유지하면서 내년 11월 대선에서 재대결을 벌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됩니다. CNN 방송은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단 하루 차이를 두고 잇따라 미시간주를 방문하는 데 대해서 극우 성향의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정부를 폐쇄 위기로 몰아넣는 상황에서 두 사람이 가장 직접적인 대결을 하려 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혼란을 재선 도전에 힘을 싣는 기회로 삼고자 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능력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도 내다봤습니다. 쇠락한 공업지대인 러스트벨트에 속하는 미시간주는 미국 대선에서 핵심 경합주 중 한 곳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내년 대통령 후보를 뽑기 위한 2차 토론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습니다. 공화당 전국위원회가 제2차 토론회 자격을 얻은 7명을 발표했습니다. 2차 토론회는 내일 오후 6시 시미밸리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도서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토론회 참여 자격을 얻은 후보는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기업가 출신 비벡 라마스,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
팀 스캇 상원의원, 덕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입니다. 1차 토론회에 참여했던 허친슨 전 아칸소 주지사는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불참으로 이번에도 역시 긴 빠진 토론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일 당일 대선 경합주로 예상되는 미시건주 디트로이트를 찾아 파업을 진행 중인 자동차 대기업 노동자들을 만날 예정인데, 이에 앞서서 오늘 바이든 대통령은 잠시 뒤 이 미시건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일 미시간주에서 TV 황금 시간대에 현지 유세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공화당 내 다른 대권 주자들과 지지율 격차가 큰 만큼 경선 토론에 참석할 이유가 없다라는 입장을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계속 밝혀오고 있습니다. 에머슨 대가 전국 유권자 112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화당 유권자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율은 59%로 지난달 조사보다 9%가 상승한 바 있습니다. 자택에서 금괴가 압수된 민주당 중진 의원이 무죄를 주장하면서 당내 사퇴 요구까지 일축했습니다. 연방검찰의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밥 메넨데스 상원의원이 어제 지역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한 것입니다. 그는 검찰 기소 내용이 검찰의 주장일 뿐이며 법원에서 무죄가 증명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맨해튼 연방지법은 지난 22일 메넨데스 의원 부부를 기소하면서 자택 옷장 등에서 55만 달러의 현금과 10만 달러 상당의 금괴 13개를 압수했습니다. 검찰은 또 메넨데스 의원 부부가 현금과 금괴 외에도 벤츠스 경차를 뇌물로 받았고 주택 모기지 일부도 사업가들에게 대납시킨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쿠바 이민자 출신인 메넨데스 의원은 내 정적들은 히스패닉 혈통의 이민 1세대가 연방 상원의원이 된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인종차별 문제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기자회견장에서 금괴와 벤츠 승용차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는 전혀 답하지 않고 퇴장하게 됐습니다. 또 현재 민주당에서는 메넨데스 의원과 가까운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를 필두로 해서 그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9월 26일 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은 보다 맑고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남가주 지역 하늘 어제보다 이른 시간에 햇살이 비치기 시작하면서 포근한 하루 되겠고 낮 기온까지 어제보다 4, 5도가량 올라서 오랜만에 예년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수요일이 내일도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고 내일 낮 기온은 2도가량 더 올라서 평년 기온을 살짝 웃돌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목요일부터는 점차 기온이 다시 내려앉기 시작합니다. 또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비 소식과 함께 낮 기온이 크게 떨어져서 한낮에도 쌀쌀하게 느껴지겠습니다. 혹시 이번 주말 야외 활동 계획이 있으시다면 날씨 정보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81도, 밤 최저 기온은 60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 84도, 61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91도, 59도, 해안 지역은 73도, 60도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가을비 이어집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65도, 낮 최고 기온은 77도 예상됩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G러, 삼성과 현대 등 400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는 제21차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먼저 시갈라 상황입니다. 405 사우스 방향입니다. 10번 웨스트로 연결되는 지점 4번째와 5번째 레인이 블락되어 있습니다. 405 사우스 방향에서 10번 웨스트로 연결되는 지점 4번째, 5번째 레인 현재 차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05 노스 방향입니다. 놀만디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101 웨스트 방향 벤나이스 블루바드로 내리는 지점 2번째, 3번째 레인 사이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210번 이스트 방향입니다. 몬테비스타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 첫 번째 레인에 박스가 하나 떨어져 있습니다. 60번 웨스트 방향 그랜드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고 405 사우스 방향에서 레이구드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에도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텍사스에서 불법 이민자를 태운 버스 어제 16대째가 도착했습니다. 지난 6월부터 텍사스에서 LA로 보내온 16번째 불법 이민자를 태운 버스입니다. 어제 버스에는 38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민자 권익옹호단체 칠라는 망명 신청자들이 며칠 동안 먹지 못한 상태였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망명 신청자들이 자신들의 나라와 안전한 피난처 미국으로 오는 도중 충격적인 경험을 한 사람들이라며 그들은 공경에 처해있고 우리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칠라는 강조했습니다. 또 우리는 낯선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어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LA에서는 매달 10,000명 이상이 퇴거 통보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 몰려드는 망명 신청 이민자 때문에 위기를 겪고 있는 뉴욕시에서는 이민 찬반 시위대가 도로를 사이에 두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24일 뉴욕 맨해튼 대학교 기숙사 건물 앞에서 망명 신청자를 위한 임시 숙소 제공을 반대하는 시위가 열린 것입니다. 최근 맨해튼 대학이 부동산 업체에 매각한 이 기숙사 건물이 망명 신청자 숙소로 사용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100여 명에 가까운 지역 주민과 이민 반대 활동가들이 집결한 것입니다. 이들은 망명 신청자보다 노숙자를 비롯한 미국 시민을 위한 시설이 먼저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정된 뉴욕의 예산이 미국 사람이 아닌 망명 신청자에 사용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인 것입니다. 뉴욕시는 83개의 침실이 있는 이 건물에 대한 임대료로 부동산 업체에 매년 240만 달러를 지불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침실 1개 빌리는데 매달 약 2,400달러를 내는 것입니다. 최근 뉴욕시는 몰려드는 이민자를 수용하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재정 부담을 지게 됐고 행정 서비스의 질 저하와 치안 불안 등을 이유로 주민의 불만이 증폭되는 분위기입니다. 5개월 가까이 파업 중인 헐리우드 작가 노동조합이 주요 제작사들과 잠정 합의에 도달했지만 헐리우드 제작 시스템이 정상화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작가조합 지도부는 잠정 합의 이후 자체적인 피켓 시위를 중단했지만 최종 비준이 이뤄질 때까지 파업은 유효하기 때문에 업무에 복귀하면 안 된다고 조합원들에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시위 중인 배우들과 계속 연대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배우들의 요구 조건도 기본급과 스트리밍 재상영 분배금 인상 등 작가들 요구와 비슷했던 점을 고려하면 배우 노조와 제작사 간의 합의 가능성도 한층 커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헐리우드 양대 노조와 주요 제작사 간의 이런 합의는 결국 소비자 비용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카놀박 지역의 아파트 단지에서 무장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PD에 따르면 사건은 오늘 새벽 1시 30분쯤 이만천 마노웬 스트릿에서 발생했습니다. 총과 큰 부엌칼로 무장한 5인조 강도단은 아파트 안으로 침입해서 피해자들을 위협했고 현금 5,000달러와 주얼리를 강탈해 달아났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으며 경찰은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한 채 검은색 복장을 한 용의자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LA시에서 일어난 상점 절도와 차량 도난이 팬데믹 이후 최고 정점을 찍었습니다. 범죄 통계 매체 크로스타운은 지난달 상점 절도 신고가 941건, 차량 도난 2,310건으로 팬데믹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상점 절도는 팬데믹 이후 무려 36%가 증가한 것으로 하루에 약 30건씩 상점의 절도 사건이 발생한다라고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절도 피해가 발생한 지역은 소텔입니다. 지난달 차량 도난 신고도 2,310건으로 역대급 기록을 세운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소텔 지역 굉장히 조용하고 맛있는 것 상점 많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절도 피해 발생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전락했습니다. 한국 세계 지상파 방송 콘텐츠의 미주 지역 독점 공급권을 갖고 있는 웨이브 아메리카 측이 한국 TV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재계약 불가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2주째 3사 컨텐츠 송출이 중단되자 웨이브 아메리카를 향한 한국 TV 가입자들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KBS와 SBS, MBC 등 한국 세계 지상파 방송 컨텐츠의 미주지역 독점 공급권을 소유한 웨이브 어메리카스가 한국 TV에 일방적으로 재계약 불가를 통보하고 대화를 거부하면서 볼모로 잡힌 셈이 된 한국 TV 가입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한국 TV를 통해 한국 방송을 보면서 고국에 대한 향수를 달래온 한국 TV 가입자들 중에는 시니어층이 많은데 시니어층은 안방에서 즐거움을 선사해온 한국 TV의 3사 콘텐츠가 하루아침에 끊기면서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웨이브 어메리카스가 한국 TV와 재계약을 하고 있지 않는 점이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웨이브 어메리카스가 한국 TV와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점 등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미주 한인들이 얕잡아 보고 있는 처사가 아니냐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한국 TV 가입자 박씨입니다. 뭐 여기 불편하더니 말이지 지옥심 차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 대부분 보면 나이 드신 분이 나같이 이게 나이 먹은 사람들이 그 심심하니까 집에서 보는데 아니 그걸 볼모로 그거를 핑계 삼아서 뭘 원하는지 얘기도 안 하고 그랬다는 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무슨 비즈니스를. 한국 TV 가입자 중 한인 시니어들이 많은데 웨이브 어메리카스의 이 같은 처사는 한인 시니어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행동이라는 지적입니다. 한인 가입자 이씨입니다. 여기서는 한국 사람들은 뭘 보라고. 그러면 안 되지. 그 사람들은. 보통 이걸 보는 사람들은 좀 연세도 좀 있으시고 그런 분들이 보실 텐데 한국 방송만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보는데. 웨이브 어메리카스는 방송 3사 북미주 라이선싱 대행 목적으로 지난 2016년 설립된 KCP를 2022년에 인수한 컨텐츠 웨이브의 미국 현지법인으로 한국 컨텐츠 웨이브는 한국의 SK 계열 그룹인 SK스퀘어가 39%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방송 3사가 나머지 60.7%의 지분을 참여하는 회사입니다. 한인들은 웨이브 어메리카스 측이 구체적인 설명도 없이 대화를 거부하는 행동은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무책임한 처사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웨이브 어메리카스는 한국 TV의 최근 재계약 불가를 통보하면서 지난 12일부터 KBS, SBS, MBC 등 3사 컨텐츠 송출이 중단된 상태이며 한국의 3사 지상파 방송사들의 컨텐츠 공급이 끊기면서 한국TV 가입자들은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은 한국TV 재계약건과 관련한 입장을 듣기 위해 웨이브 어메리카스의 수차례 전화통화도 시도하고 직접 사무실도 방문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LA시의 정계에 잇단 부패 스캔들 여파로 LA 시의회 의석수 확대 등 시의회 개혁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현행 15개인 시의회 의석을 25개로 늘리고 적용 시기는 오는 2032년부터로 변경하는 방안이 가장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여기에 오는 2026년에 치러지는 선거에서 홀수지구에 당선되는 시의원의 임기를 6년으로 늘리자는 제안도 추가로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방안은 한인 및 아시안 단체들이 원하는 최소 23개, 최대 31개 시의원 범위 안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한인 및 아시안 단체들도 별다른 이의 제기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LA 한인타운이 독립적인 선거구로 재편될 수 있을지, 이에 따라 한인타운을 대표하는 한인 시의원이 탄생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저출산율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도 역시 한인 출산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연방질병통제센터 CDC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부모 한쪽이나 양쪽 모두 한국 사람인 미국 내 신생아 수는 전국적으로 16,41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부모 모두 한인인 경우는 6,055명, 어머니가 한인인 경우는 6,521명, 아버지가 한인인 경우는 3,835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처럼 혼혈을 포함한 지난해 미국 내 한인 신생아 수 16,411명은 전년도와 비교할 때 0.3% 줄어든 것이며 7년 전과 비교해서는 무려 17.9%가 감소한 수치입니다. 하와이 최악의 산불 피해를 겪은 마우이 섬 주민들이 삶의 터전이었던 집터로 돌아갔는데 가슴만 찢어지죠. 마우이 카운티는
어제 오전 8시부터 오늘 오후 4시까지 화재 피해 지역인 라하이나 일부 구역을 주민들에게 개방했습니다. 라하이나 전체를 20여 개 구역으로 나눠서 순차적으로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것입니다. 집터를 확인한 한 고령의 노인은 오늘 처음 봤는데 상태가 정말 나쁘다 라면서 저처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무 비현실적이다 라는 주민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일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헤쳐나가야 된다. 그것이 앞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뿐이다 라는 주민들도 있었습니다. 라하이나에서 13년 동안 거주했던 한 집 주인은 자신의 집터를 둘러본 뒤 바다 모양의 유리 항아리 말고는 알아볼 수 있는 게 단 한 개도 없다 라면서 망연자실하게 집터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면서 보건당국이 각 가정에 검사 키트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 각 가정에서 코로나 검사 키트를 당국에 주문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밝힌 것입니다. 웹사이트를 통해서 가구당 한 번의 주문으로 검사 키트 4개까지 신청할 수 있고 배송은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코로나 검사 키트 무료 제공은 4개월여 만입니다. 미국은 지난 5월 11일 코로나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3년여 만에 종료하면서 그동안 무료로 제공했던 코로나 진단 키트를 유료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와 노인대상 의료보험인 메디케어가 아니라면 자체 부담을 해야 한 것입니다. 한편 보건당국이 이처럼 검사 키트를 다시 무료로 제공하기로 한 데에는 최근에 코로나 변이에 감염된 환자가 크게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2001년에 발생한 9.11 테러에 투입됐다가 후유증으로 사망한 소방관과 구조대원이 테러 당일 현장에서 숨진 대원 수와 똑같아졌습니다. 뉴욕 소방국은 성명을 내고 최근 은퇴 직원 2명이 숨져서 9.11 테러가 유발한 질병으로 사망한 소방관 구조대원 모두 343명으로 늘어났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테러 당일 현장에 투입됐다가 숨진 대원과 같은 숫자입니다. 이들은 테러 당일 뉴욕 맨해튼의 세계무역센터에서 벌어진 구조, 수색 작업에 투입됐으며 테러 22주기 직후인 이달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입니다. 최근 사망한 2명은 26년간 응급구조대 기술자로 일했던 힐다 바나타 그리고 소방관 로버트 폴커입니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밴쿠버 근교 도시 지역에 백인만을 대상으로 한 부모와 자녀 모임을 알리는 공개 전단이 나돌아서 경찰의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이 전단에 인종차별적인 내용이 범죄 혐의를 담고 있는지 조사하기로 하고 추적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전단은 지난 주말 밴쿠버 인근 코퀴틀람시를 비롯한 3개 도시, 이른바 트라이시티 일대에 벽보 형태로 나부터 처음 발견됐습니다. 코퀴툴람은 인구 15만 명이 거주하는 광역 밴쿠버의 대표적인 다인종 도시로서 한국인 밀집 거주 지역이기도 합니다. 해당 시 당국은 지난 주말 신고를 접수하고 즉각 수색에 나서서 철거 작업을 벌였다고도 밝혔습니다. 지난 2019년 텍사스주의 한 월마트 매장에서 총기를 난사해 23명을 숨지게 한 총격범이 희생자 유족에게 555달러를 지급하라라고 배상 금액을 책정했습니다. 이는 크루시어스 측과 법무부가 함께 합의해 제출한 금액을 판사가 승인한 건데 이만한 돈이 있을까요? 월마트 총격범 패트릭 크루시어스가 555만 달러나 있을까? 이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4년 전 범행 당시 커뮤니티 컬리지 중퇴 상태였으며 한때 영화관에서 일하다가 퇴사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크루시어스의 변호사는 관련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용시장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출생한 이 베이비 부머가 은퇴한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실업률이 역대 최저 수준인 4% 미만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공급 부족 현상이 고착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1946년부터 64년 사이에 출생한 베이비 부머는 7,600만 명에 달합니다. 그러나 이들 연령은 현재 60대, 70대에 도달했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베이비 부머 세대 은퇴에 따라 노동인구 비율은 2030년 이후면 60.4%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베이비 부머 은퇴 이후 노동력 부족 때문에 일자리를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민을 통해 노동력 부족을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부가 바뀔 때마다 이민 정책이 급변하는 탓에 장기적인 예측은 쉽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미국인 중에서 가장 부유한 20%만이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됐을 때보다 현재 더 많은 저축을 보유했다는 최근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머지 80%는 저축이 줄었거나 저축이 바닥난 것으로 추정돼서 그동안 성장을 일부 떠받쳤던 소비력의 위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어제 연준의 가계 재정에 대한 최근 보고서에서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유한 축인 상위 5분의 1은 현금 저축이 여전히 코로나 사태 당시보다 약 8% 많아졌습니다. 대략 미국 중상층에 해당하는 그룹인 그 다음 40%는 지난 분기에 현금 저축액이 팬데믹 전보다 감소했습니다. 가장 가난한 나머지 40%는 같은 기간에 8% 줄었습니다. 상위 20%를 제외한 나머지 80%는 올해 6월 은행 예금과 기타 유동자산이 지난 2020년 3월보다 줄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 소비자가 쓸 수 있는 구매력이 위축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그동안 미국 소비자들은 올해 경제를 빠른 속도로 성장시키고 많은 사람이 예상한 경기 침체를 막는 데 주요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가계의 여유 현금이 부족해서 경기 하강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헤지 펀드들이 주요 지수가 급락한 미국 증시를 중심으로 약세 베팅을 확대했다라고 골드만삭스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헤지 펀드들은 대부분 매도 포지션을 추가하는 한편 매수 포지션을 없앴다는 겁니다. 업종 가운데는 선택 소비재와 산업, 금융의 순매도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채권 금리의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가 어제 연 4.5%를 넘어서면서 16년 만에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습니다.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과 긴축 장기화를 시사한 데 이어서 연방정부의 셧다운 우려가 부상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 의회가 우크라이나 이민자에게 기립박수를 보냈는데 알고 보니까 나치에 부역한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캐나다 의회가 지금 망신살을 뻗쳤습니다. YTN입니다. 볼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캐나다 의회를 방문했던 지난 22일 앤서니 로타 캐나다 하원 의장이 우크라이나 출신 이민자 한 명을 소개합니다. Ukrainian Canadian world veteran from the Second World War who fought the Ukrainian independence against the Russians. 의원들의 기립박수를 받은 사람은 98살 야로슬라프 훈카. 젤렌스키 대통령의 의회 방문에 맞춰 섭외한 인물입니다. 로타 하원 의장은 훈카를 전쟁 영웅이라 치켜 세웁니다. He's a Ukrainian hero, a Canadian hero, and we thank him for all his service. Thank you. 그런데 훈카는 러시아에 맞선 우크라이나의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2차 대전 때 러시아는 독일을 물리친 우방국의 하나였던 소련이었습니다. 훈카는 오히려 나치 독일 친위대 SS에 부역했던 우크라이나 의용부대 소속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밝혀낸 유대인 대학살 교육단체 비젠탈 센터는 나치 군부대 복무자에게 기립박수를 보낸 의회에 충격을 받았다고 비난했습니다. 러시아 역시 캐나다의 해명을 요구하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로타 하원 의장은 캐나다와 전 세계 유대인 공동체에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망신은 캐나다 정부가 2차 대전 당시 적과 아군을 구별하지 못한 실수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나들설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어제 먼데이 나잇 풋볼의 LA 램스와 신시내티 벵갈스 간의 경기가 있었죠. 신시내티 벵갈스 몇 년 전부터 이제 신흥 강호로 떠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심에는 역시 쿼터백 조 버로우가 있습니다. 조 버로우가 지금 최고의 연봉을 받고 있는 선수가 이 조 버로우입니다. 신시내티가 조 버로우에게 대박 계약을 안겨줬죠. 시즌 시작하기 전에. 또 LA 램스의 매트 스태포드, 그래도 또 노익장이 있잖아요. 어제 터치다운 1개를 기록했지만 인터셉트 가로채기를 2개나 당하면서 16대19 역전패를
당하게 했습니다. 이 신예들을 꺾는데 베테랑의 힘이 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어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시안게임에서 3회 연속 금메달에 도전하는 한국 축구대표팀이 이곳 시간으로 내일 새벽 4시 30분 16강 토너먼트에 돌입합니다. 상대는 FIFA 랭킹 96위인 키르기스스탄입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황선홍호의 조별리그 성적은 아시안게임 역사를 새롭게 쓸 정도였습니다. 3경기 16골을 터뜨렸습니다. 1990년 베이징 아시안게임 조별리그 16골 이후 33년 만에 최다골 타이 기록입니다. 그러나 지면 탈락인 16강 토너먼트부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매 경기 대승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축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한 골 승부이기 때문에 강팀은 그 한 골 승부도 잘 해내야 강팀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팀은 에이스 이강인의 가세로 더 완벽한 조직력을 구축하게 됐습니다. 이강인을 공격형 미드필더로 놓고 정우영과 엄원상을 좌우 날개로, 그리고 득점 감각이 탁월한 백승호와 홍현석 등 2명의 중앙 미드필더를 내세우는 최강의 조합이 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선수들은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한 이강인의 합류로 자신감이 더 커졌습니다. 분위기는 일단 너무 좋고요. 확실히 든든한 것 같아요. 일단 뭐 잘 안 풀리면 그냥 강인형 발휘만 주면 알아서 하는 느낌이어가지고. 16강 상대인 키르기스스탄은 피파 랭킹 96위로 F조에서 2연패를 기록하다 타이완과 최종전에서 이겨 2위로 진출했습니다. 밀집 수비로 나설 키르기스스탄을 상대로 얼마나 선제골을 빠르게 뽑아내느냐가 8강행의 관건으로 보입니다. 항저우에서 KBS 뉴스 김기범입니다. 이번 아시안게임엔 한국 남자 축구뿐만이 아니라 여자 축구 대표팀도 출전해 있습니다. 여자 축구 대표팀 지난 월드컵에서 상당히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줘서 절치부심 이번 아시안게임에 나섰는데, 항저우 아시안게임 출전 중인 여자 대표팀 해트트릭을 작성한 손화연을 앞세워서 필리핀을 완파했습니다. 여자 축구 대표팀 소식도 KBS를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축구대표팀은 경기 초반 수비가 흔들리며 필리핀에 선제골을 내줬습니다. 하지만 전반 12분 천가람이 강력한 오른발 슛으로 A매치 데뷔골을 터뜨려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점유율을 높이며 경기를 지배하기 시작한 대표팀은 전반 종료 직전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공격수 손아연이 추효주의 크로스를 환상적인 헤더골로 연결했습니다. 여자 대표팀의 7번 쏜! 결국 또 하나의 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후반에도 대표팀의 공세는 계속됐습니다. 후반 6분 선제골의 주인공 천가람이 날카로운 돌파로 페널티킥을 유도했고, 키커로 나선 지소연이 자신의 A매치 150번째 경기에서 통산 69번째 골로 연결했습니다. 3대1로 앞서가던 후반 10분엔 손아연이 절묘한 위치 선정에 이은 무릎슛으로 2번째 골을 집어넣었습니다. 이것도 골문화 집중력이라고 할 수 있죠. 후반 25분엔 수비 뒷공간을 침투해 해트트릭을 완성하며 최전방 공격수의 역할을 100% 해냈습니다. 조별리그 1, 2차전 합계 8득점, 골 폭죽을 터뜨린 대표팀은 2연승으로 8강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KBS 뉴스 이무형입니다. 이번에는 좀 창피한 소식입니다. 한국 테니스의 간판 선수 권순우가 아시안게임에서 인성 논란에 휩싸인 것입니다. 경기에서 진 뒤에 라켓에 분풀이를 하고 상대와 악수도 하지 않은 채 경기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세계 랭킹 636위, 무명 3레즈와의 등식 2회전. 3레즈의 서브를 넘기지 못하면서 패배가 확정되자 권순우가 라켓을 내려치기 시작합니다. 성큼성큼 걸어가면서도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관중석에서는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짐을 싸다가 또 한 번 폭발한 권순우의 분풀이는 망가진 라켓을 내동댕이 친 후에야 끝났습니다. 3레즈가 악수하기 위해 기다렸지만 눈길도 주지 않았고, 코트를 빠져나가려다 다시 마주쳤지만 본체만 채하며 지나쳤습니다. 홍콩 언론이 패배 후 라켓을 산산조각 내고 상대와의 악수도 거부한 한국 테니스 선수라고 보도했고, 네티즌들의 비난도 쇄도했습니다. 파문이 커지자 권순우는 결국 3레즈를 찾아가 사과하고 국가대표 선수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경솔한 행동을 했다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대한체육회도 대회 종료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결승에서 아쉽게 지고도 승자의 손을 번쩍 들어 축하해준 유도 이하림과
승리가 좌절됐다며 라켓을 분풀이의 도구로 삼은 권순우. 태극마크를 가슴에 단 국가대표의 품격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합니다. KBS 뉴스 정현숙입니다. 2023년 9월 26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전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G러, 삼성과 현대 등 400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는 제21차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